1896년 2월 11일 새벽, 조선의 왕은 궁궐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종과 세자는 경복궁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자기 궁을 떠나 외국 공관 안으로 몸을 숨긴 사건입니다. 왜 한 나라의 군주는 왕좌가 아니라 남의 깃발 아래에서 아침을 맞아야 했습니까? 질문은 피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의 이동은 겁에 질린 도주였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권력 균형 속에서 남은 선택이었습니까? 을미사변 뒤 궁궐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궁은 권위의 중심이자 가장 가까운 위험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하의 이후 조선 조정은 일본의 영향 아래 흔들렸습니다. 친일 내각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속도를 냈고, 단발령은 사람들의 몸에까지 국가의 방향을 새겼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명령은 정치가 일상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종은 왕이었지만 그 왕의 주변을 누가 장악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명령은 왕명으로 나가도 왕이 정말 명령했는지 의심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위는 도장에 남아 있었지만 통제는 다른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의 첫 번째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 궁을 떠난 것은 왕권의 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기존 내각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숨는 행동이 곧 공격이 된 것입니다. 고종과 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자 상황은 빠르게 뒤집힙니다. 친일 내각의 핵심 인물들은 공격받거나 도망칩니다. 거리에는 분노가 나왔고 조정의 중심은 갑자기 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왕이 살아남기 위해 외국 공관을 택했다면 그 선택은 주권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주권의 빈자리를 드러낸 것입니까? 러시아 공사관의 문은 보호막이면서 동시에 조선 정치의 약점을 보여주는 유리창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물러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청길전쟁 뒤 동아시아의 질서는 다시 짜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 질서의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결정할 공간을 찾으려 했지만 그 공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공사관 안의 왕은 조용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정지가 아니었습니다. 인사와 명령과 처벌이 다시 배열됐습니다. 왕은 궁 밖에 있으면서도 궁 안의 정치보다 더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단순한 칠러 사건으로만 보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고종은 러시아를 택했다기보다 일본이 장악한 궁궐 질서에서 빠져나갈 좁은 문을 찾았습니다. 그 좁음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아관파천은 조선 내부의 분노도 드러냈습니다. 단발령과 친일 내각에 대한 반발은 지방과 거리에서 커졌습니다. 왕의 피신은 백성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더 차갑습니다. 왕이 궁을 떠나야만 정치를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 궁은 이미 누구의 공간이었습니까? 경복궁은 왕의 집이었지만 1896년의 왕에게는 가장 위험한 무대였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임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라는 말은 오래 버티면 정치가 됩니다. 고종은 그곳에서 약 1년을 머뭅니다. 궁궐 밖의 1년은 조선이 어떤 보호와 어떤 간섭 사이에서 흔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간 동안 조선은 독립을 더 강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역설입니다. 외국 공관 안에서 몸을 보호한 왕이 곧 독립국의 이름을 더 크게 세우려 합니다. 약함을 들킨 뒤에야 더 단단한 이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1897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로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아관파천은 끝이 아니라 연결부였습니다. 궁을 떠난 왕이 다시 돌아와 황제의 이름을 택하는 긴 전환의 중간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커졌지만 압력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일본, 그리고 다른 열강의 시선 속에서 조선의 선택은 계속 시험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불편함은 왕을 비겁하거나 영리하다고 쉽게 부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위험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그 피신으로 정국을 뒤집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과 정치적 계산이 같은 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관파천은 한밤중의 탈출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장면입니다. 왕좌에 앉아 있어도 통제하지 못하면 권력은 비어 있습니다. 공간 안에 숨어 있어도 명령이 움직이면 권력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조선 말기의 비극을 압축합니다. 독립을 말하려면 외국의 보호가 필요했고, 개혁을 말하는 권력은 폭력의 기억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선택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문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896년의 새벽, 왕은 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은 왕권의 약함을 드러냈고 동시에 다음 국가 이름을 준비했습니다. 아관파천이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은 왕이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됩니까? 아니면 그 왕의 선택을 누가 강요했느냐로 결정됩니까?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